안녕하세요. B16X2 키보드 간단하게 X2 키의 이상훈입니다. 이번에는 홈페이지도 방문해보고 추가적으로 이것저것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잘한 것에서 의외로 쓸만한 정보가 숨어 있을 수 있죠. 먼저 속도 차이, 커티와 X2 키의 속도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했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죠. 이 속도 차이는 언어별로 약간 다릅니다. 한글은 15% 정도 차이 나고 영어는 25%, 일본어는 35% 정도 앞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수치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되었다기보다는 나름대로 과학적 분석, 이리저리 시도해본 경험, 직감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것이죠. 한글은 커티도 자모가 좌우로 분리되어 꽤 쓸만하죠. 그래서 가장 작은 차이가 나고, 영어는 자모가 섞여 있는데 좀 이상하죠. 처음에 이걸 표준으로 정할 때 자기들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했을 텐데, 열 손가락 타이핑에서는 이것이 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양엄지 타이핑에서는 자모가 섞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여기서 X2 키가 플러스 10이 더 점수를 벌고 들어간다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어는 X2가 신의 선물이라 할 정도로 딱 들어맞습니다. 엄청 좋죠. 그래서 플러스 10이 더 되는 것이죠. 다른 언어들은 모두 영어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죠. 모두 다 로마자이고 중국어조차도 피니를 영어로 입력하니까요. X2 키보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언어는 총 14개 뿐이지만 사용자가 직접 문자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어떤 언어든지 키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 전 세계 모든 언어, 폰에서 허용되는 한 모든 언어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타이핑 테스트 해볼 때 앞에서 살펴본 테스트 A, 테스트 B 있었죠. 이 테스트 할 때 영어로 해야겠지요. 한글과 일어는 인구도 적고 외유적인 경우니까 영어를 기준으로 테스트하는 것이 보다 유용하고 효과적인 정보가 되겠지요. 이런 모든 차이는 그 햅틱 기술, 촉감만으로 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햅틱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햅틱 기술만 나오면 게임 오버니까 이걸 따질 필요가 없겠지요. X2 키는 키를 안 보는 타이핑이 가능한데 쉽고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되죠. 이에 반해 커티 키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니까 커티도 된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간혹 그런 귀신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돌연변이니까 고려의 대상이 아니죠. 예. 그 햅틱 기술만 나오면은 이런 짜잘한 문제를 따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게임 오버니까. 다음 홈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구글에서 B16X2 엔터, B6X 키보드 베스트 캐시브, 이것이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등 다른 순서에 나올 수도 있겠죠. 홈페이지로 들어가면은 X2 키가 뭔지 한눈에 들어오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사용자의 성향에 맞게 다양하게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16키, 32키, 메뉴바도 아래쪽 또는 이쪽에 둘 수 있고 숫자키도 가운데 또는 위쪽에 둘 수 있죠. 워드 프레딕션, 즉 사전을 설치하면 타이핑할 때 상단에 이렇게 단어 리스트가 제시됩니다. 간단하게 다른 화면을 살펴보면 커티와의 비교, 16키 시절에는 커티가 이길 수 있었지만 이제 16X2에서는 커티가 무한대의 사회적 지원을 받더라도 결국 16X2가 이긴다는 내용이지요. 다음 워드 프레딕션, 사전은 15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영어를 위해서 잉글리시 프리딕션을 설치하고 한글을 위해서 한자 사전과 워드 프리딕션 이렇게 세 개를 깔면 되겠습니다. 워드 프리딕션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Worldwide Edition without its own dictionary DB. 자체 사전은 없고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그때부터 단어 사전을 만들어 나가니까 쓰면 쓸수록 더 좋아져 가지고 제시되는 단어가 더 효과적으로 좋아집니다. 다음 알파벳 벨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딕셔너리, 제3자가 개발할 수 있는, 제3자가 개발해서 X2에 플러그인 시킬 수 있는 딕셔너리 하는 요령이 나와 있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런 말이 나오네요. 사전 만드는 사람이 문자 메일을 직접 만들어 제시할 수 있고 그 문자 메일에 대한 지식 재산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뭐 좀 그럴듯한 표현이 있는데 사실 뭐 문자 메일에서 뭐 지식 재산, 자기 나름의 지식 재산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확연히 구분되고 뭔가 독창적이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뭐 XT에서 이미 제시하고 있는 문자 메일에서 또는 뭐 알파벳의 순차적 메일 ABCD 이런 걸 갖다 약간 바꿔가지고 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식 재산이 되지 않겠지요. 뭔가 이제 뭔가를 획기적으로 타이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해야만 지식 재산이 생길 수 있는 거지 약간만 바꿔가지고는 아마 지식 재산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좌측을 보면 최신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설치해서 사용해 볼 수 있지요. 다운로드 시넷에도 똑같은 자료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나 구글 플레이어는 오직 과거 버전과 프리딕션만 올라가 있고 이 최신 설치 파일은 안 올렸습니다. APK를 설치하는 요령에 대해 별도의 동영상이 있지만 앱 설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자기가 설치하는 게 제일 속 편하죠. 이런 건 간단한 건데도 설명하면 괜히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혼자 설치하는 게 제일 낫고 혼자 하다가 막히면은 그때서야 이제 도움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이때는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다음 좌상단에 있는 데스크탑 버전으로 들어가 보면 X2 키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우하단에 업데이트 히스토리를 눌러보면 2012년 4월 27일에 처음 나왔네요. 쭉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 시넷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도 이제 최초에 하나 올려둔 게 있습니다. 쭉 보면은 거기서도 2012년 4월 27일자로 나오죠. 이걸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면은 데스크탑에 실제로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최초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6K 최초 버전. 데스크탑이죠. 이때는 데스크탑 시절이고 그 이후에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모바일 앱으로 구현하게 되는 거지요. 구글 콘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면은 16키가 나오죠. 처음에는 이렇게 타이핑과 키보드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합쳐지는 거죠. 하나로. 그 바로 밑에 보면 18키도 있네요. 16키도 있고 18키도 있고. 자, 이것저것 참 많이도 해봤습니다. 최초로 올린 날짜를 한번 볼까요? 16키로 들어가면은 쭉 해서 2014년 4월 15일로 되어 있네요. 쭉 나름대로 데스크탑 상에서 이것저것 이제 구상도 해보고 업데이트 해 나가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또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공부해가지고 2년이나 걸렸네요. 그래가지고 2014년 4월 15일 날 이렇게 올라오게 됐네요. 18키도 한번 구경해 볼까요? 18키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 이렇죠. 상당히 뭔가 있는 것 같죠. 아우라가 보이죠. 예, 16키만 있었다면 18키도 아마 좋은 라이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이제 32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X2키가 데모를 해가지고 18키는 경쟁에서 탈락되는 거죠. X2키는 16키에서 32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모바일상에서 또 이게 그대로 이제 데스크탑으로 연결돼 10손가락 타이핑까지 할 수 있으니까, 18키는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죠. 16키와의 경쟁에서는 경쟁의 대상이 되는데, 한 32키로 이렇게 확장하고 또 데스크탑까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참 이것저것 많이도 해봤습니다. 보니까. 다시 홈페이지로 들어가 볼까요? 상단에 B16X2 키보드 for sale 돼 있죠. 예, 이게 바로 인수를 공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죠. 먼저 매각 대상, 그 아래 장점, 그 아래 리걸 이슈 쭉 읽어보면 맨 끝에 모아를 눌러보면은 새로운 화면으로 들어가지요. 여기에 저작권, 특허권 이런 지식재산에 대해서 저자의 생각을,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죠. 저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더 아티클을 한번 눌러보면은,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X2키의 위상, 역사적으로나 IT 산업에 있어서나 X2키의 위상이 어떤지, 저의 어떤 자신감, 이런 게 나타나 있죠. 자, 이제 홈페이지는 그 정도로 보고, 매일 이메일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동안 쭉 미국적인 인수 제안을 해왔는데, 미국은 CEO들의 메일 주소가 공개되어 있어서 직접 메일을 보낼 수 있죠. 그래서 많이도 보냈습니다. 아마존에도 하나 보냈는데, 이런 답신이 왔어요.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원치 않았는데, 당신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니 자기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그 아이디어를 자기들이 사용해서 개발하고 실행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나이브하죠. 아마 아마존은 그 당시 아직 이런 제안을 별로 받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외부로부터 사업 제안 이런 걸 잘 받아보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내부 정비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걸 세계 1등 기업, 초일류 기업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상당히, 그러니까 라이브한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썩으로 웃으면서 이런 답변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 제품은 이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로서 저작권을 포함한 관련 법률들의 보호를 받는다. 아마존의 내규가 어떻게 되어 있든 그 안에 그건 아마존 내부의 사정일 뿐이고, 내 제품과 제안을 가지고 아마존이 뭘 할 수 있는가는 아마존의 내규가 아닌 관련 법률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지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안 보낼 수 없었죠. 저런 답신을 받고 보니까. 그리고 이런 이제 내용을 갖다가 다른 모든 기업들, 그 당시에는 이제 쭉 제가 메일을 이제 미국, 중국, 일본, 인도 기업에까지도 쭉 많은 메일을 보냈었거든요. 이런 기업들 이제 메일링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모두 돌려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얕보고 허튼 짓 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보낸 메일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애플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여러 개가 얽혀 있어 일일이 인터넷 화면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지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스플릿 키보드에 대한 것입니다. 2015년 4월 29일 이런 내용이죠. 보통 한 회사에 보내고 나면은 그 후 이런저런 사유로 다른 회사에도 해람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걸 애플에게도 보냈을 겁니다. 아니, 보냈다는 걸 실제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며칠 전에 확인했죠. 스플릿 키보드에 대한 건데 지금은 키보드가 이리저리 막 떠다니기까지 하지만 그때는 키보드가 제대로 분할도 안 됐었고 그런 기술 개발 메뉴에도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 호랑이 담배 피우던 태고잭 시절이었죠. 키보드를 분할하고 중앙의 여백을 지금 활성화된 앱에게 줘야 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2018년 4월 3일에는 이 키보드가 탑, 미들 어디든 놓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이건 어디까지나 X2를 인수해서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었는데 인수는 안 했죠. 그 후 몇 개월 지나 인터넷에서 이런 걸 본 거죠. 스위프트키입니다. 그 전에 나왔겠지만은 제가 확인하기로는 2019년 3월 5일 날 확인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나왔겠죠. 제가 확인이 늦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10개월이 지났네요.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애플은 아직도 이런 상태, 오른쪽에 있는 이런 상태였어. 그래서 이 메일을 애플에게 해람을 돌렸죠. 그 후 이제 언제였는가는 모르겠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애플도 이렇게 완벽하게 좌우 분할되고 키보드가 상하 좌우 어디든지 놓이는 이런 형태가 되었죠. 이런 내용을 굳이 드러내는 것은 내 제품과 지적 재산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여러분들이 X2를 인수하여 이런 것들을 마음껏 전개하고 꿈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이상으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판하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유용한 정보,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두 행운을 빌겠습니다.